반갑습니다. 영덕 기토산 체리 농장입니다. 새해 첫 영상입니다. 올해 회원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님들 올해도 건강하시고 늘 다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찍을 영상은요, 키토산 체리에서 분양하고 있는 품종과 그리고 또 가장 효율적인 수형 그리고 또 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품종씩 시리즈로 이렇게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정 시즌인데요, 보시고 참고해서 전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강구 1호입니다. 품종 미상이죠. 강구 1호부터 한 품종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나무가 4년차 강구 1호입니다. 품종 미상이죠. 그래서 강구 1호입니다. 4년차. 어떻습니까? 수세가 세죠. 얘는 타고난 품종의 수세가 셉니다. 그래서 늘 품종, 이 수세 제어가 이 품종의 관건이죠. 물론 열매는 대과에다가 아주 좋지만 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수세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똑같은 4년차 주간형이 옆에 있습니다. 자, 가지의 각도를 한번 보세요. 자, 강구 1호는, 왼쪽에 있는 강구 1호는 거의 수세가 45도 이상이죠. 둘 다 유인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는 어떤가요? 수평은 아닐라 할지라도 수평에 가깝죠. 예. 약간의 전정, 똑같이 전정법은 똑같습니다. 아래쪽 눈을 남긴다. 아래쪽 눈을 남기고, 그래서 갈매기 날개처럼 자연스럽게 유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똑같은 방법이 없었는데 얘들은 어떻습니까? 강하죠. 그래서 품종 간, 품종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 수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4년차에도 꽃눈이 온 그걸 보십시오. 여기는 어떻습니까? 꽃눈이 거의 없지요. 거의 없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많이 왔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익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형이 중요한 겁니까? 물론 강하게 유인을 했어야 되죠. 유인을 했어야 되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유인하지 않고 열매를 얻을 수 있으면 더 큰 이익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요, 지금이라도 눕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인을 해서 눕히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얘도 4년차 강구 1호인데요, 제가 아주 강하게 주지들을 다 잘랐습니다. 도포제 다 발라줬죠. 반드시 도포제 발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새싹이 4월에 튀어나오면 여기서 자마가 터져 나올 겁니다. 자마가 터져 나올 때는 반드시 유인을 해줘야 되겠고, 기존에 나왔던 가지보다는 훨씬 더 가늘고 균일한 가지들이 나올 겁니다. 이걸 언제 해줬어야 된다고요? 1년 차에 해줬어야 됩니다. 1년 차에. 1년 차에. 역시 강구 1호는 주간형하고는 좀 멀다. 그러나 꼭 해주고 싶을 때는 가지를 철저하게 유인해야 된다. 수평으로. 주간형을 뭐 여기서 참고로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주간형 어떻게 해야 될지. 주간형 식재 2년차입니다. 작년 봄에 심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났던 주지들을 다 잘라냈습니다. 네, 다 잘라냈죠. 원래 이게 주간형의 정석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죠. 왜? 아까우니까. 가지가 아까워서 못 자르죠. 그래서 잘라내고, 역시 주간도 잘라서 또 반발해서 주지들이 나올 수 있도록. 밀식입니다. 밀식 재배를 테스트하고 있는 지금 한 200평 정도 되는데요. 외국에는 물론 대목이 기셀라 대목이긴 하지만 1m 혹은 뭐 50cm 그 이하로도 1m 이하로도 이렇게 밀식을 해서, 제가 화면에다 올릴 겁니다. 열매를 다는 방법. SSA 수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정 안 될 경우에는 사이에 한 2그루씩 이렇게 뽑아내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시험적으로 한 200평에다 이렇게 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1년차 주간행에 나온 가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 빠졌네요. 잘랐어야 되는데 안 잘랐다. 그죠? 바짝 잘라서 가늘고 균일한 가지들을 얻어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강구 1호라는 품종은 어느 수형이 가장 잘 어울리느냐? 저는 이 KGB 내지는 개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노동력을 덜 들이면서 아래쪽에서 가지를 벌려서, 이거는 KGB나 개심형이나 2차 컷, 즉 심고 난 뒤에 1년 지나서 다음에 봄 컷까지는 갔다 그랬죠. 아래쪽에서 컷해서 그리고 가지를 벌렸습니다. 이게 이제 수세가 세다 보니까 가지를 유인하는 작업이 조금 힘들어요. 2년차, 3년차에. 그렇지만은 KGB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이제 초창기에 좀 힘들지만 가지 유인하는데 그 이후로는 좀 편하다는 거죠.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서 주지는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한 25개에서 30개 되겠죠. 이제 수세가 완전히 안정이 됐습니다. 아까 똑같은 4년차인데도 꽃눈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이 많이 들어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수세가 안정이 됐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열매를 달게 되면 더 안정이 되겠죠. 이제 본격적인 성과기로 들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재배하기에 따라서 4년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 5년차에 본격적인 성과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뭐 모든 일이 다 그렇겠죠. 자, 이 이제 봄 전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위에 신초 보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자랐던 신초. 위쪽에 솔직히 엉망이죠. 전부 다 순나방을 먹었습니다. 복숭아 순나방. 작년에는 더더욱 극성이었습니다. 해마다 이 병해충 방제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자, 저 안쪽에 한번 보세요. 안쪽에 주지, 한가운데 난 주지가 하나 있죠. 장차적으로는 드러내야 됩니다. 요걸 드러내야 됩니다. 어떤가요? 요거는 장차적으로는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당장은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간혹 드러낼 주지기 때문에 미리 드러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왜 저걸 남겨두겠습니까? 자, 꽃눈도 많이 달고 있죠. 이게 있기 때문에 수세가 안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장차적으로 필요 없다고 해서 이걸 지금 드러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먹을 영양분을 다른 애들이 더 나눠 먹기 때문에 더 두꺼워지겠죠. 그럼 나머지 가지들이 더 수세가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저럴 경우는 언제 드러내느냐? 수확을 마치고 난 뒤라든지 아니면 내년 이맘때쯤 전체적인 수세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판단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나저나 지금 끝단 전정은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톱을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전정을 할 때는 톱부터 하고 가위를 한다고 했죠. 딱히 뭐 톱을 쓸 만한 곳은 이젠 수세가 많이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자, 얘가 얘의 대항지죠. 그렇죠? 대항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과지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끝이 복잡하죠.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항상 선단부는 어떻게 단순하게 처리한다. 상단부와 선단부는 단순하게 처리한다. 그리고 순나방을 먹어서 많이 지저분하죠. 좀 끊어 주십시오. 끝은 끊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아주 지저분하죠. 특히 그 갈색날개 매미충을 먹었던 주지는요, 가지는 이렇게 잘라주는 것만으로 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뭐 태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갈색 날개 매미충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금방 단과지 처리할게요. 네, 이렇게 외곽 쪽으로 좀 뻗어도 괜찮습니다. 결과지가 너무 길죠. 이렇게 결과지는 요까지가 꽃눈입니다. 꽃눈하고 잎눈하고 구분되시나요? 네, 꽃눈은 지금 동그랗죠. 자, 잎눈 어떤가요? 잎눈은 뾰족하죠. 이런 차이입니다. 근데 요 위에 또 꽃눈이 또 있다, 그죠? 꽃눈, 잎눈, 꽃눈 이렇게 배치가 됐네요. 이거 쭉 끊어줄게요. 하향지죠, 그죠? 하향지. 이 정도 끊어주겠습니다. 짧게. 바깥으로 외곽에 나와 있는 결과지는 길게 가져가도 괜찮은데 아래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자, 윗눈을 남기고 위쪽을 남기고 가볍게 끊어주겠습니다. 끝은 잘라주세요. 요거는 안쪽에 윗눈이 없어요. 요거는 좀 애매하죠. 깔끔하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깥쪽 눈, 바깥으로 향한 마지막 눈을 남기고, 안쪽으로 난 그 앞에 있는 눈을 하나 따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네, 50cm 50cm에서 자름전장 정리해 주시고, 끝을, 이것도 복잡하죠. 예, 끝을 남겨두면 우리가 말하는 그 바퀴살이라고 하죠. 닭발 되게 복잡해집니다. 끝은 살짝 이렇게 날려주시고, 카메라 들고 하려니까 요거는 약간 경쟁지의 성격이죠. 예, 이 주지에 경쟁지 성격이기 때문에 바깥쪽 눈 남기고 끊어줄게요. 자, 그리고 끝이 너무 복잡합니다. 지저분하고 이렇게 오늘 끊어주세요. 자, 어떻게 해요? 한 50cm에서 자름 전정한다. 그래야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늘 이제 잔소리 같은 얘기인데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여기가 어떻습니까? 여기가, 요 부위가 작년에 잘렸던 연차 부위죠. 연차 부위, 한 살 나이를 먹은 연차 부위잖아요. 연차 부위 한 뼘 밑에 다글다글. 자, 연차 부위 한 뼘 밑에 다글다글. 그러니까 이 주지가 쭉 커 나가는 걸 어떻게 해요? 막아야 됩니다. 저는 50에서 60cm. 여기 보세요. 연차 부위, 끊겼던 자리, 작년에 연차 부위 아래에서 한 뼘. 연차 부위 아래에서 한 뼘. 연차 부위 아래에서 한 뼘. 예외 있나요? 없습니다. 자, 연차 부위 아래에 한 뼘. 꽃눈이 다글다글. 그죠? 예. 여기도 꽃눈이 다글다글. 그래서 주지가 쭉 자라게 내비둬서는 안 됩니다. 저는 50에서 60cm마다 오히려 작년에 순나방이 먹어서 50에서 60이 안 되는 가지들이 많아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고약스럽게 났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여기를 자르면 자동적으로 수간이 넓어지겠죠. 이렇게 바짝 잘라 주십시오. 바짝 잘랐기 때문에 잘 지금 상처가 아물고 있죠. 항상 바짝 잘라주십시오. 여기를 통해서 세균이 감염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여기를 잘라서 수간을 넓혀 주시고, 위쪽은 끝단전정 해 주시고, 요 녀석은, 자 보세요, 요 녀석은 이렇게 결과지를 받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대신 아래쪽 눈을 남겨야 되겠죠. 그러나 요거는 하나 말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짧게 단과지 처리. 그리고 자, 50cm에서 바깥쪽 눈을 남기고, 이것도 끝이 50cm는 훨씬 못 자랐지만은 지저분하니까 이것도 바깥쪽 눈을 남기고, 자, 이거는 단과지 처리할게요. 자, 바깥쪽 눈을 남기고,
한쪽 눈이 좀 지저분하네요. 자, 이게 요거는 단과지 처리. 안쪽 가지 1층 2층으로 난 경우는 안쪽과 바깥쪽으로 난 가지는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안쪽을 잘라준다. 이것도 마찬가지. 경쟁 관계에 있는 결과지는 잘라준다. 안쪽에 수간을 가리는 내향지는 짧게, 항상 바깥으로 향하는 결과지는 어떻게? 짧게. 안쪽에서 난 결과지는 짧게. 보통 우리 뭐 단과지는 보통 15cm 이하, 중과지는 15cm에서 한 30cm, 뭐 30cm 이상은 장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그렇답니다. 겹쳐요. 여기 가지가 겹쳐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계속적으로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차적으로는 얘를 끊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붙은 이 열매들이, 꽃눈들이 수세를 말려주겠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도록 올해는 냅두고, 그러니까 결실 후에 잘라낸다든지 내년 이맘때쯤에 수세를 보고 끝은 끝단전정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이 되게 지저분해져요. 이 가지는 너무 누웠어요. 가지는 누웠기 때문에 위쪽 눈을 남기는 겁니다. 설 수 있도록. 얘는 타고난 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설 겁니다. 자, 제거할 수도 있어요. 요 도장지는 제거할 수도 있고 남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남기는 추세죠. 왜죠? 예, 한여름에 뜨거운 햇살을 얘가 고래의 물살처럼, 고래의 분수처럼 이 수피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도 달고, 수세가 강한 경우에는 열매도 달고 수피도 보호하고. 안쪽으로 난 내향지네요. 끊어줘야 되겠죠. 자, 말려주십시오. 혼자서 하려니까 힘드네요. 또 멀리서 카메라를 놓고 하면 잘 안 보여요. 이 가까이에서, 자, 요거 하나 더.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결과지, 여기 보세요. 이게 안쪽에 나와 있는 결과지라면은 당연히 짧게 끊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런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무에는 뭐 수간을 가린다 하더라도, 햇빛을 가린다 하더라도 이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간 내부가 아니잖아요. 반면에 수간 안쪽은 어떻게 결과지를 짧게 가져가고, 바깥은 길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강구 1호라고 하는 품종은요, 과지의 길이를 단가지와 중가지 위주로 가져가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단가지와 중가지 위주로 가져가십시오. 품종마다 다 달라요. 얘가 잘 나기는 되게 단과지가 잘 납니다. 15cm 이하의 단과지가 잘 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꽃눈이, 꽃눈이 이렇게 바깥으로 향하는 속도에 비해서 요 과지의 길이를 좀 길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지, 단과지와 중과지로 가져가십시오. 또 어떤 품종들은 또 장과지로 가져가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는 품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바깥으로 나가는 이게 또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대니까 안 좋은 점이, 작년에 제가 나무를 엉망으로 관리했던 게 다 표가 나요. 순나방 먹어가지고 엉망인 게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요. 자, 작년에 자랐던 길이에 약 50cm를 남겨두고 자름전정, 절단전정이라고 하기도 하죠. 안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좀 짧게 끊고, 이렇게 바깥으로 좀 지저분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끊고 바깥쪽 눈을 남기고 끊는다. 내향지는 짧게 끊고, 내향지는 짧게 끊고, 여기는 안쪽에 눈이 없어요. 그럼 아예 제거해 버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보십시오.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 결과지는 어떻게 해요? 한 30cm 되겠죠. 길게 가져간다. 대신 어떻게? 끝은 어떻게? 말려준다. 끝은. 그리고 요거 결과지가 너무 길죠? 좀 짧게. 그리고 이제 도포제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도포제를 반드시 발라 주십시오. 정말로 나무가 잘 죽는 이유는요, 잘라서 나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자꾸 자르면 나무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잘라서 죽는 게 아니라 도포제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나무가 잽을 여러 번 맞아서 나무가 죽게 되는지, 그것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뭐 전정은 마무리되고 크게 할 거 없죠. 수세가 안정되어 버린 나무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년차 강구 1호 꽃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강구 1호를 참 잘 키우신 분이 울진에 장하중 그 대표님이신데, 체리야 놀자. 그래서 이야, 저보다도 훨씬 잘 키우셨다 생각했는데, 저도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못지 않습니다. 그죠? 4년차에 꽃눈 늦은 들어와 있으면, 자, 이제 2월 중순입니다. 본격적인 전정 시즌이죠. 간혹 전정을 마무리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 생각은 좀 이릅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체리는 겨울잠을 2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대부분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깨어납니다. 사람도 한참 자고 있을 때 깨우면 찌뿌둥하고 하루의 컨디션이 엉망이 되죠. 나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정은 자금량이 많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12월에도 해야 되고 1월에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겨울잠을 깨어난 2월 중순 이후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까지 냉해라는 게 있어 왔죠. 늘 있어 왔는데 이 온난화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냉해의 피해가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뭐 병충해도 마찬가지고, 뭐 특히 갈반병, 그리고 또 뭐 냉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피해의 많고 적음이 제가 봤을 때는 나무의 건강 상태, 컨디션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리듬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자,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전정을 마치고 나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따뜻한 곳에서는 뭐 3월 초에 황방제를 하고, 그리고 도포제를 바르고, 그리고 틀렸어요. 순서가 틀렸죠. 전정을 하고, 그죠? 전정을 하고 도포제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황방제를 하시는 곳은 또 하겠죠. 보통 뭐 3월 초 중순 사이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하여튼 이제 오늘 강구 1호 했고요. 다음 하나하나 품종씩 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한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하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영덕 키토산 체리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